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무겁고 복잡한 내용인데요. 저는 12년 전에 결혼해서 10살, 8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회사에서 중간관리직을 맡고 있고 평범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질투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정말 심각한 수준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내 지연이는 원래부터 질투가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결혼 초기에는 그냥 귀여운 수준이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 예쁜 여직원 있었어? 라든지 그 여자 동료랑 점심 먹었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물어보는 정도였거든요. 저도 자기가 제일 예쁘다니까라고 하면서 웃어넘겼고 지연이도 금방 풀리곤 했어요. 하지만 둘째 아이를 낳고 난 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육아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의심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누구랑 있었어? 왜 이렇게 늦어?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뒤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스트레스가 많을 테니까 조금 예민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야, 회사 일 때문에 늦은 거야. 의심하지 마라고 하면서 달래려고 했는데 지연이는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문제가 심해진 건 제가 새로 부임한 부서에 젊은 여직원이 들어온 후부터였어요. 수민이라는 신입사원이었는데 업무상 자주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 수민이가 업무 관련해서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보냈는데 그걸 지연이가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야? 왜 이 여자가 이런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야, 이건 업무야. 내일 발표 자료 때문에 급해서 물어본 거라고 설명했는데도 업무면 이메일로 하면 되잖아. 왜 개인 카톡으로 해? 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지연이는 제 핸드폰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뒤지고 자는 동안에도 몰래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으면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남자 동료와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지연이가 정말 남자들끼리만 마셨어? 여자는 정말 없었어? 라고 하면서 계속 의심하더라고요. 자기야, 정말 남자들끼리만 마셨다니까. 왜 믿지 못해? 라고 했는데도 그럼 증명해봐. 사진 찍은 거 보여줘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늦어도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해도 지연이가 의심하고 추궁하니까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아이들 앞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였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에 지연이가 또 제 핸드폰을 뒤지고 있는데 큰아이 민준이가 엄마, 왜 아빠 핸드폰을 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지연이가 아빠가 나쁜 일을 하는지 확인하는 거야 라고 대답하는 걸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기야,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했더니 그럼 네가 나쁜 일 안 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 지연이가 제 회사까지 찾아온 때부터였어요.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회사 로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부인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급히 내려가 보니까 지연이가 정말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바쁘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어. 정말 회사에 있는지라고 하면서 그것도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창피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지연이를 달래서 집으로 보내야 했어요. 그 후로 회사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고 상사도 저를 따로 불러서 집안일 때문에 회사에 지장 주지 마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고 억울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연이가 제 회사 동료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여직원들한테 우리 남편이랑 뭔 일 있는 거 아니죠? 혹시 수상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수민이가 저에게 와서 과장님, 부인분이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창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내가 요즘 좀 예민해서라고 사과했는데 수민이도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지연이와 큰 싸움을 했어요. 자기야, 이건 정말 선을 넘었어. 회사 사람들한테까지 전화하면 어떻게 해?
라고 했더니 나는 확인하고 싶은 거야. 당신이 정말 바람 피우고 있는 건 아닌지. 라고 하면서 더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야, 나는 바람 핀 적 없어. 왜 이렇게 의심해? 라고 했는데 그럼 왜 요즘 늦게 들어와? 왜 핸드폰을 이렇게 신경 써?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이혼을 생각하면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큰아이 민준이가 아빠, 엄마가 왜 맨날 화나 있어? 라고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 하셔서 그래라고 대답했는데 아이가 우리 가족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는 걸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상황이 더 악화된 건 지연이가 저를 미행하기 시작한 때부터였어요. 제가 회사에서 나오는 시간, 어디로 가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다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연이를 발견했어요. 자기야, 여기서 뭐 해? 라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정말 회사에서 나오는지 확인하려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화하면 되잖아 라고 했는데 전화는 거짓말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전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몇 개월 계속되면서 저는 정신적으로 정말 지쳤어요. 집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고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아이들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들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1박 2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지연이가 절대 안 돼. 당신이 여자들이랑 같이 가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극력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야, 이건 업무야. 팀 전체가 가는 거고 회사에서 정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는데도 그럼 나도 같이 갈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출장은 갔지만 지연이가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지금 뭐 해? 누구랑 있어? 사진 찍어서 보내줘라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동료들 앞에서도 전화 받아야 하니까 정말 부끄럽고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지연이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아무 일 없었어? 혹시 그 수민이랑 뭔 일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더욱 의심하더라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지연이가 제 옷을 하나하나 뒤지면서 다른 여자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한계를 느꼈어요. 자기야, 이제 정말 병원에 가보자.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나는 정상이야. 당신이 이상한 거지. 바람 피우는 게 정상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문제가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날 혼자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니까 부인분이 병적인 질투, 즉 의부증을 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부인분을 설득해서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혼자서는 치료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서 부부 상담을 제안해 주셨어요. 집에 와서 지연이에게 자기야, 우리 함께 상담 받아보자.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좋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야. 왜 나보고 정신과에 가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완전히 거부하더라고요.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지연이는 절대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이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바람 피우는 걸 덮으려고? 라고 하면서 더욱 의심만 커졌어요. 그런 상황이 몇 달 더 계속되면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졌어요. 큰아이 민준이가 학교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맘날 싸워요 라고 말한다고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둘째 서연이도 요즘 자주 악몽을 꾸고 엄마 아빠가 헤어질까봐 무서워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극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제 회사로 찾아와서 수민이에게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솔직히 말해.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낸 거예요. 수민이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을 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급히 회사로 가서 지연이를 달래서 집으로 보냈지만 그 후로 수민이는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어요. 상사에게도 불려가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회사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정말 직장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날 밤에 지연이와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어요. 자기야, 이제 정말 한계야. 치료받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모두 망가져라고 간절히 부탁했는데 지연이는 당신이 바람만 피우지 않으면 될 일이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생각을 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특히 지연이의 상태로는 양육권 분쟁도 복잡해질 것 같았고 아이들이 상처받을 게 뻔했거든요. 몇 주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친한 형에게도 상담했는데 동생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참아봐.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도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어요. 지연이가 이제는 제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해서 오빠가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말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들아, 집안일이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물어보실 때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결국 저는 다시 정신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았어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안전과 안정입니다. 부인분이 치료를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이요? 심각한 경우에는 잠시 분리된 생활을 하면서 부인분이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연이에게 제안했어요. 자기야, 우리 잠시 떨어져서 생각해보자. 이 상황이 아이들에게도 안 좋잖아 라고 했더니 지연이가 그럼 당신이 나가세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 나가는 게 맞죠?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하나 구해서 당분간 따로 살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회사 때문에 잠깐 다른 곳에서 지낼 거야. 주말에는 만날 수 있어 라고 설명했어요. 분리된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나가니까 더 의심스러워.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의심만 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나서 큰아이 민준이를 만났을 때 아이가 아빠, 엄마가 요즘 더 이상해졌어.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고 밤에도 잠 안 자고 창문으로 밖을 계속 바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지연이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의심과 불안이 더욱 커진 것 같았어요. 이웃집에서도 부인이 밤중에 소리 지른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지연이의 어머니께서 사위야, 우리 지연이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장모님께서도 지연이의 상태를 보고 놀라셨던 거예요. 장모님과 함께 지연이를 설득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중증 의부증과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예요 라고 진단해 주셨어요. 지연이는 처음에는 나는 정상이야 라고 거부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점점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픈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스러웠어요. 3개월간의 치료를 받으면서 지연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니까 의심하는 증상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저도 함께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힘들게 했지? 라고 지연이가 사과할 때 저도 나도 미안해. 더 일찍 도움을 받을 걸 그랬어 라고 대답했어요.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지연이의 의부증은 어릴 때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부모님이 이혼한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봐 극도로 불안해했던 거였어요. 몇 달간의 치료 후에 저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지연이도 많이 안정되었고 의심하는 증상도 거의 없어졌어요. 여보, 이제 핸드폰도 자유롭게 써. 난 괜찮아라고 말하는 지연이를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다시 사이좋게 지내니까 좋아라고 하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민준이도 아빠, 우리 가족 이제 괜찮은 거지? 라고 물어볼 때 그럼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지연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끔 예전 증상이 나타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함께 대화하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면서 관리했어요. 1년 정도 지나서 저희 관계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지연이도 여보, 예전에 정말 미안했어.
이제는 당신을 믿어라고 하면서 건강한 신뢰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런데 2년쯤 지난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지연이가 치료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의부증은 나았지만 이번에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여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가족들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지연이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라고 위로했지만 지연이의 우울증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몇 달 더 치료받으면서 우울증도 호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은 걸 겪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지만 동시에 지쳐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엄마가 또 아픈 거야? 라고 물어볼 때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아이들에게 계속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지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진짜로 이혼하는 게 나을까? 내가 계속 이런 식이면 가족들만 고생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여보, 솔직히 말해봐.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그리고 아이들도 계속 불안해하고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이혼을 제안했어요. 저도 솔직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연이가 치료받으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고 언제 다시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자기야, 만약 정말 이혼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아이들은 당신이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지금 상태로는 제대로 돌봐주기 어려워라고 지연이가 말했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결국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다만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도 가족이야. 아이들 아버지, 어머니로서는 계속 함께 할 거잖아 라고 지연이가 말했을 때 저도 그럼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라고 대답했어요. 이혼 과정에서도 싸우지 않고 합의로 진행했어요. 양육권은 제가 갖되 지연이도 언제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고 양육비도 합리적으로 정했어요. 아이들에게 이혼 소식을 알릴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민준아, 서연아, 아빠 엄마가 앞으로는 따로 살기로 했어. 하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아이들이 울면서 왜 헤어져야 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면 자꾸 싸우게 되는데 따로 살면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야 라고 설명했지만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지연이는 친정 근처로 이사해서 계속 치료받으면서 지내고 있고 주말마다 아이들과 만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아빠가 안 싸우니까 좋긴 해라고. 민준이가 말할 때 복잡한 마음이지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연이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혼자 살면서 자신의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과 만날 때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이에요. 고마워, 내가 치료받을 시간을 줘서라고 말하는 지연이를 보면서 이 결정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들도 많아요.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는 것도 힘들고 가끔 지연이가 아이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갈등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지연이가 나 많이 좋아졌어. 혹시 우리 다시 해볼까? 라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 아이들을 위해서도 신중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지연이가 정말 완전히 나았는지 다시 함께 살았을 때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또 다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지금은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고 지연이도 자신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으니까요. 가끔 친구들이 다시 결혼할 생각 없어? 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아이들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고 나중에 아이들이 더 크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때로는 건강한 분리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걸요. 지연이의 의부증도 결국 치료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으니까. 만약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받았다면 이혼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서로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요. 가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건강한 분리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개인적이고 힘든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